천국 고민가. 자, 아이돌계 이제 조상돌과 신생돌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네.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국민 혼성그룹 코요테! 데뷔한 지 100일을 갓 넘었다고 합니다. 드림노트의 수민 라라! 그러니까 드림노트 나이 때 신지 씨가 데뷔하신 거죠? 네, 제가 18살. 18. 나랑 그 신지 어때요? 몇 살? 이제 20살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19살. 맞네, 거의 비슷한 시기네. 어때요? 드림노트 보니까. 저 때 내가 출발했는데. 풋풋하네요. 저도 저럴 때가 있었나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시청자들에게 직접 한번 인사해 주세요.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있어, 그런 거 있을 드림노트입니다. 뭐 이런 거. 그게 뭐예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 프레젠. 안녕하세요. 코요테는 없었어요? 신인 때 이런 거? 있었어요. 한번 해줘. 좀 있었던가? 20주년이니까. 뭐야, 이제 떴다고 안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플코 빛날려! 클테! 코요테입니다. 코요테입니다. 야, 진짜 20년 전이다. 예. 한 번 썼어요, 한 번. 그러니까. 아, 근데 이렇게까지 20년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 분은? 신지 씨가 예. 어떻게 보면 중심에서 굉장히 좀 뱉어지고 있고 금전적인 면에서 굉장히 쿨해요, 신지 씨가. 금전적인 면에서 왜 자기가 안 가져가요? 예, 아니요. 우리가 다 나눠주잖아요. 주로 노래를 많이 하는데. 아니, 노래 이만큼 하면은 사실 거의 안 가져가야 되는데. 맞는 말이에요. 거의 안 가져가요. 인정합니다. 사실 이렇게 혼성그룹이 오래가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중간에 함께 다니면서 살짝 썸 타는 경우가 야, 있어가지고 그래. 그것 때문에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 이거 저를 궁금하다. 여자로 보지 않아요. 진짜요? 아, 그럼 신지는 남자로 봐요? 이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죠. 저도 이들과 있을 때는 남자처럼 하고. 아, 그래요? 네. 그럼 이렇게 뭐 같이 반신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그 정도로 친하다 이거죠. 그 정도. 간신욕은 좀 어렵지. 근데 신지 씨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종민 씨와 백하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원래 저랑 신지 씨도 친구였어가지고 그렇죠. 제가 그런 적은 없는데 그 신지 씨가 이제 얘도 여자라고 느끼는 거는 이제 그 옷 갈아입을 때 이제 저희한테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할 때가 있더라고 차 안에서. 얘도 여자구나. 그 앞에서 바로 가야 그때만 느꼈다. 네. 우리 라라 씨는 코요테 선배님들 만난다고 좀 준비한 게 좀 있다면서요? 네, 아직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배에서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배에서. 딴 데서 나는 건데 혹시 배인 척 하나요? 알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들리나요? 들려. 배고파야 나는 거 아니야? 뭔 소리지? 이거 들리는데? 안 들리는데? 아니,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걸로 주도권을 잡다니. 말도 안 돼.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첫 출연이어가지고 많이 긴장했는데. 그러면 다음 출연 때는 꼭 날 수 있도록. 네. 아 근데 요번에 또 새롭게 신곡 팩트 노래면죠 한번. 우리 백가는 왜 노래 안 했어요? 제 파트 지나갔어요. 앞부분의 랩은 지나갔네. 자 오늘도 역시 세 가지 고민이 도착해 있습니다.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 세 가지 고민. 불편한 시선. 늦바람 좀 말려주세요. 못하는 남자. 불편한 시선. 안녕하세요.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요즘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갈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제 다른 분들이 아이고 딸내미가 와 이리 이쁘노 공주 같다. 아 뭐가 문제냐고요? 사실 저희 아이는 아들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함께 계신 분들이 놀라는 것도 지금 그 우리 아들로 추정되는 어린이가 앉아 있는데 사실 아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그렇죠. 매번 이렇게 오해받는 이유는 아들의 긴 머리카락 때문인데요. 사실 기부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기르고 있는 건데 기특해라. 아무리 이유를 설명해줘도 기부하면 다 무서워요 이거 버뜩 잘라라 고추 떨어진다. 아이 진짜 아들 맞나? 고추 한번 만져볼까? 고추 만지지 마요. 자꾸 여태까지 연기 중에 제일 잘한다. 자꾸 도를 넘는 사람들의 관심 더는 못 참겠습니다. 근데 제일 속상한 건요. 여보야 오늘 지하철에서 어떤 아저씨가 또 딸이냐고 나한테 그러게 봐. 머리는 길러갖고 이 사단 만들어. 그냥 확 잘라볼까 그냥. 좋은 일에 쓰려고 머리카락 좀 기르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아무도 제 편이 없는 것 같아 참다 사연 보냅니다.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라고. 저희도 사실 좀 생소하죠. 아이가 머리카락을 길러서 기부를 한다? 기증을 한다? 어떤 연유로 그렇게 할까?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하율이 엄마입니다. 너무 귀여워. 그렇죠. 거 봐. 정말 귀엽고 아들이 언제부터 머리카락 기른 거예요? 본격적으로 기른 거는 이제 5살 때부터 길러서 거의 한 1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길이는 한 어깨 정도까지 기르고 있어요. 사연에서 보니까 아이 머리카락 기부를 위해서 기른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소아암 센터에 보내면 이제 그 머리를 이제 가발을 만들어서 소아암 환자들한테 이제 인모 가발을 만드는구나. 소아암 환자들 이게 그러면은 기준이 딱 있나요?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 기부를 할 수 있다. 네, 그게 기준이 25cm 이상이라서 그때까지는 계속 길러줘야 돼요. 25cm 이상이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른들이 하는 거는 안 돼요? 근데 어른들은 이제 상한 머리도 많고 파마도 많이 하고 염색도 하고 그런 머리들을 이제 화학 처리하면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모가 필요해서. 그럼 아이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면서 제안하셨어요? 아이가 환경에 대해서 되게 막 이렇게 관심을 있고 이렇게 다큐 이런 걸 많이 보는데 6살이요? 다큐를 보다가 이제 거북이가 코에 빨대가 꽂혀 있는 요즘에. 그걸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환경을 이제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뭐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은 뭘 할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길래 어머 자기가? 네. 엄마 나는 뭘 할 수 있어? 그랬죠. 어린 나이에? 넌 머릿결을 좋으면 기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네. 아니 이 어린데도 질문이 봐봐. 나는 뭐 할 수 있냐고. 신동엽 씨 저는 뭐 할 수 있을까요? 계속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게 남을 위한 일인가요? 근데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쳐다보면은 그냥 좋은 취지를 설명하면은 이해를 하실 거 아니에요. 젊은 층은 좀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게 어딨냐. 애한테 빨리 나가서 엄마한테 머리 잘라 달라고 해.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네. 진짜 어떻게 하긴 하지 이러면서 슬쩍 이렇게 많이 계시거든요. 아니 요즘도 그런 분이 계세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그렇죠. 혹시 그러면은 그 아들분이 엄마한테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은 안 했어요? 이제 6살이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만나는 사람들한테 저 남자예요, 뭐 저 오빠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입에 붙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또, 있었나 보네. 그래도 나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른들이 막 이렇게 꽃을 한번 만져보자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중하죠. 정말. 이제 일단 빨리 아들 먼저 만나보도록 아들 하겠습니다. 만나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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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해 주세요. 자기 소개 마이크 대고. 이름이 뭐예요? 6살 김아유예요. 몇 살? 네. 몇 살이구나. 하율이 머리 기르는 거 굉장히 멋진데 왜 기르는 거예요, 머리카락? 왜냐하면 사람들 도와주려고요.
근데 날씨 더워지고 이러면은 막 머리카락 길면은 막 덥고 땀나고 불편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불편한 거 잘 모르겠구나. 근데 사람들이 자꾸 너 여자지? 너 고추 좀 보자. 막 자꾸 이런 말 들으면 어때?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우리 하윤이는 언제 기분이 가장 나빴어요? 그 주부 잘 때. 그럼 그럴 때는 뭐라 그래요? 그렇게 그 기분.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그럼 하울이 머리 자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딱 남자인 줄 알잖아요. 사실 머리 자르는 게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그래요. 의외의 대답이에요. 사실 머리 자르는 게 무서워서 그래요. 아니 뭐가 무서워? 이런 게 나왔어. 아니 하윤아 뭐가 무서워? 가위가 무서워? 뭐가 무서워? 가위가 무서워요. 가위가. 그럼 하울아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가자. 네. 우리 엄마도 그렇고 우리는 머리 기부하려고 기르는 줄 알고 있었거든. 사실은 머리 자르는 게 무서워서 그냥 기르는 것 뿐인 거야? 네. 네. 아니 당연하죠. 아 6살이 올해 6살 됐는데 어머니 이 마음 알고 있었어요. 머리를 자르는 게 무서워서 그냥 기르는 거라고. 그런 것도 애들은 무조건 그게 있어요. 네, 가위를 무서워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안 그래도 물어봤거든요. 이제 25cm가 되면 잘라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때는 참겠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5cm가 되면은 잘라서 그럼 그때는 안 무서워요? 그때 뭐 참아 불가예요. 야, 너무 귀엽다. 그 다른 친구들 이렇게 머리 짧은 친구들 보면 기분이 어때요? 속상해요. 왜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남들 못 도와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돼. 우리 하윤이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자 지금까지 그럼 별 문제 없어요. 하율이도 사실 가위도 무섭고 하지만 또 남들을 위해서 도와주기도 머리카락 기른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고요. 진짜로. 다만 남편이 아빠가 그걸 반대하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사연을 보낸 것 같아요. 솔직히 아빠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들 머리카락 기르는 거 좀 반대하시는 거죠. 네, 전 지금도 막 더워하는 것 같아서 당장 자르고 싶죠. 뭐 공중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유리가 들어가면은 청소 아줌마 들어온 것처럼 엄청엄청 놀래거든요. 그리고 변기에 이렇게 더 찰싹 달라붙어서 볼일 보고. 예, 그러다가 딸인 줄 알고. 아니 설령 딸이라 하더라도 뭘 그 애긴데. 얼마나 학생들은 자신감이 없으면 그런 게 좀 찰싹 있더라고요. 옆에서 볼일 보고 있으면은 옆으로 이렇게 힐끔힐끔 이렇게 아래로 훑어보거든요. 이제 그런 시선이 좀 저는. 근데 기부라는 취지는 되게 좋지 않나요? 네, 취지는 좋은데 진짜 제 아들을 굳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기부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너무 좀 특이한 이런 일인 것 같아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가치관이나 이렇게 좀 잡히고 이러면 괜찮은데 나중에는 머리 기른 거 꼭 남자다 여자다 뭐 이런 거에 편견에 이런 걸 깨내서 혼란스러워할까 봐. 그냥 벌어지지 않을 미래에 대한 아버지 걱정이신 거잖아요. 그죠? 네. 얘는 잘 헤쳐나갈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러면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아드님이 머리가 길어서 자기가 본인이 스트레스 좀 받는 것 같아요? 친척들 모이거나 이럴 때 뭐 재롱 떨고 이러면은 한 번씩 뭐 보자, 뭐 확인해보자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친척들이요? 예, 그냥 뭐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리가 그때는 어릴 때는 또 대처를 못하니까 또 펑펑 울기만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제가 또 와이프한테 또 뭐라 하고 머리 당장 잘라라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건 와이프한테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친척분들한테 뭐라고. 그걸 친척한테 뭐라고. 근데 그것도 애인데.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 않나요? 왜? 가시 또 솔직히 아니 뭐라고 한다고 해서 친척 왜 그러시는 거야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그러지 마세요. 요즘 애들 그런 거 싫어하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율이도 사실 속으로는 약간 속상한데 겉으로 지금 티를 못 내는 거 아닐까요? 그때도 막 이렇게 울어가지고 또 신랑은 저한테 애한테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근데 저 이제 애를 데리고 와서 이제 다독이면서 이렇게 힘들면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니까. 또 애가 또 막 자기가 자기 마음 잘 추스려 보겠다고 눈물을 이렇게 닦고 이렇게 아들이요? 나왔었거든요. 그런 말을 해요? 내 마음은 내가 추스릴 수 있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지? 하율아, 네. 친척들 모였을 때 울은 적 있지? 네. 근데 내가 추스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뭘 추스리려고 그랬어요? 뭘 추스리려고 그랬어요? 마음을요. 마음을요. 정확히 한 거야. 정확히 한 거야. 마음을 좀 추스리려고.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려고 그랬어요? 누나. 그냥 물어본 거야. 지금 뭐 36살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어느 정도 너무 속이 깊어서. 그때는 하율이도 속상해서 순간 머리를 자를까 하는 결심도 있었어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지금 표정이 멋있다. 진짜 확고한 그 표정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 지금이라도 좀 하율이 머리 깔끔하게 머리카락 잘랐으면 좋겠어요. 네. 하율이가 괜찮다는데도요? 그게 진짜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한 게 그럼 애초 처음부터 맞아요. 애기가 머리를 기르기 시작할 때 그때 말리셨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싫으셨으면은? 처음에는 몰랐었죠. 그러니까 한 몇 개월을 제가 머리가 긴 걸 보고 잘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 4개월, 5개월쯤 지나서 여름쯤 되니까 어느 날 머리를 묶고 있더라고요. 머리 왜 안 자르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사실은 머리 기증하려고 기르고 있는 거예요. 기부하려고. 처음에 결정할 당시에 상의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나중에 통보하는 식으로 저는 알게 됐죠. 이 부분만 그래요? 아내가 조금 그런 편이에요? 요리 관련된 거는 전부 다 통보를 다 받는지. 하율이가 머리를 기르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인 게 아니라 지금 아내와 아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아내 계획대로만 이게 모든 게 흘러가는 것도 조금 불만이 있겠네요. 네, 그런 것도 있죠. 원래는 상의를 했었는데 신랑하고 저하고 육아관이 좀 달라서 상의를 하면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말을 안 하고 상의했을 때보다 그냥 차라리 통보하는 게 덜 싸우는 일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상의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상의를 안 했고 여기 나오는 것도 상의를 사실 안 했어요. 좀 출연해야 된다고 통보받으신 거예요? 남편 언제 알았어요? 여기 나가야 되는 걸. 네, 그것도 나중에 작가님이 전화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작가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면? 네. 남편분이랑 육아와 관련해서 어떤 쪽으로 조금 의견 차이가 좀 많이 있는지. 신랑은 평범하게 키우기를 이제 원하니까 뭐 어린이집 보내고 이제 유치원을 보내고 이런 걸 원하는데 지금 제가 아무 데도 안 보내고 있거든요. 집에서? 네, 이게 집에서 제가 이제 키우고 있거든요. 스쿨링 하는구나. 좋은데? 네, 그리고 이제 또 먹는 것도 지금 이제 6살이긴 한데 뭐 초콜릿, 사탕, 뭐 인스턴트, 시중에 파는 과자 이런 거를 제가 안 먹이고 있거든요. 뭐 그럼 먹어? 간식은 뭐 먹어요? 간식은 뭐 직접 해주기도 하고 뭐 과일, 뭐 제철 과일들 그러면 아니면 쌀 뻥튀기 뭐 이런 건강에 거. 좋은 네, 것들. 떡 이런 것들. 네. 아 근데 끝까지 잘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자란 제 후배가 있는데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술 담배를 다 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신랑이 그게 걱정인 거예요. 지금 안 먹이면은 나중에 막 미친 듯이 먹을 거다. 친구들 다 먹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겠냐. 자기는 못 먹으니까. 만약에 학교 마치고 뭐 떡볶이 사 먹으러 가자 이랬는데 난 저거 안 먹을 거야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이 뒤처질 것 같기도 하고 내 사회성을 위해서라도 네, 미리 좀 사회성이 많이 연습을 해봐야 떨어지지 돼.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저 정도 지금 생각을 갖고 있고 말을 저렇게 잘하고 하면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아이들이 떡볶이 먹자고 그럴 때 난 집에 가서 곤드레밥 먹을래. 아니 유치원도 안 다니면 온종일 엄마하고만 온종일 같이 있는 거네요? 조금 엄마한테 좀 치우치는 경향이 좀 많아가지고 자리를 비우더라도 뭐 장시간 못 비우거든요.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재우고 가야 되고 뭐 장난으로 제가 와이프를 이렇게 툭 치면 와가지고 똑같이 툭 치고 자기는 엄마 지켜야 된다고. 하율이가 엄마 편만 들었어요? 네. 근데 왜 엄마 편만 들었어요, 하율이는? 왜냐하면
아빠는 엄마 말 잘 피해가지만 엄마는 아빠 말 잘 못 피해가서요. 표현이 풍부하네. 대박이다. 대박이다. 하율이, 근데 다른 친구들은 유치원 다니면은 유치원 가고 싶지 않아요? 네. 왜요? 거기 친구들 많잖아요. 엄마랑 노는 게 다 좋아요. 엄마랑 노는 게 좋아요. 하율이 초콜릿이 뭔지 알아? 먹어본 적 있어? 없어요. 아 무슨 맛인지 몰라? 네. 무슨 맛일 것 난 같아요? 얘기해 줄게. 무슨 맛일 것 같아, 하율이? 초콜릿? 무슨 맛일 것 같아, 하율이? 초콜릿? 매운 맛일 거. 매운 맛. 매운 맛일 거. 매운 맛. 먹어보고 싶지 않아요? 네. 하율이의 사회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게 좀 얘기를 걱정이- 아까 아버님이 하셨잖아요. 아내분 생각은 어때요? 근데 저는 사회성을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이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다고 해서 뭐 저만 탁 끼고 앉는 게 아니라 뭐 문화센터를 다닌다든지 뭐 학습적인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교회 유치부도 그런 것도 나가고 있네. 네. 또 뭐 다른 뭐 놀이하는 것도 뭐 나가고 또래 모임을 이제 또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럼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많이 다 통보식으로 날아오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서운하죠. 이야기만 하면은 큰 소리 나고 또 싸우고 이러면은 다 선택하는 게 평범한 선택이 아니고 자기가 다 케어를 해서 자기가 다 시작을 하겠다고.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얘기를 하면은 그걸 싫어하고 못 가게 하니까 얘기를 안 한다고 하고. 근데 제가 선택하는 게 전부 다 솔직히 평범한 건 아니에요. 뭐 아이랑 뭐 전국구를 돌고 싶다든지 막 그런 계획들이 좀 있거든요. 아버지가 번 돈으로. 그러니까 그게 좀. 말 안 하고 가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도 말 안 하고 왔다 갔다가 뭐 경주도 말 안 하고 왔다 갔다가 왜냐하면 신랑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또 애 데리고 위험하게 다닌다. 서로 싸움을 자꾸 피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부부든 가족이든 형제든 친구든 피하기보다는 잘 싸우는 방법을 찾는 게 좋다고 잘 생각하고 싸우시거든요. 아, 전사군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말이 홈스쿨링이고 하루 종일 아이를 위해서 뭐 같이 힘들어. 이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육아는 내 적성에 맞다. 나 아이랑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보는 사람한테 항상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임신 6개월 때 하혈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응급실에서 계속 이게 2달간 입원을 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있는 동안 이제 뱃속의 아이를 이제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아 내가 만약에 태어나면 조금 더 이렇게 버둥고 살아야 먹고 되니까. 살다. 또 이제 8개월에 나오니까 이제 또 주수가 안 맞아서 또 인큐베이터에 또 2주간 조산. 네 조산을 해서 또 2주간 또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그때 그런 생각이 결심이 또 있으셨구나. 하율아 엄마가 울라고 그래서 좀 아파? 네. 엄마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 신동엽 아저씨한테 얘기해. 질문하지 말라고. 그런 질문해서 엄마가 우는 거라고. 엄마한테 얘기해드려. 엄마 마음을 추슬리세요 하고 시작. 엄마 마음을 추스리세요. 엄마 마음을 추스리세요. 아유, 귀여워. 든든하고 저런 아들이 있어. 뭐- 든든하지. 혹시 통보 받은 것 중에서 제일 좀 아 이것까지 이렇게 마음대로 정하나? 2세 같은 경우도 둘째? 둘째, 예. 둘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다 키우고 갖겠다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또 2세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둘째를 가짜라는 것도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요? 네. 아니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제가 네 토를 마음대로 없이 내가 보자. 하시면 되잖아요. 아, 그건 통보. 그건 좀 왜 그러신 거예요? 솔직히 제일 겁났던 건 또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 아, 그때 트라우마가 있으셨어요. 네. 근데 또 7살 때는 이제 제가 유치원을 보낼 생각은 있거든요. 걔 보내면 이제 그만큼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내가 몸이 안 좋아져도 그땐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이고, 참. 다 생각이. 아내가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아내가 조금 가졌다 안 가졌다 7살 터울 두까 이렇게 했다는 건 아시죠? 아니요.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빠는 굉장히 하율이를 좀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 하고 엄마는 좀 남다르게 키우고 싶어 하는데 엄마의 궁극적인 뭐 꿈이 있어요? 주변에서 막 아이가 뭐 영특하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막 결국은 그런 거 다 이제 무시하고 이제 아이가 행복하냐 안 하냐 이제 네.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추니까 기간에 안 보내도 충분히 행복하고 뭐 초등학교 가든 중학교 가든 고등학교 가든 그냥 저는 아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가 하고 싶은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너무 현명하십니다. 너무 현명해요. 너무 좋죠. 근데 아버님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아이가 제일 중요한 건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고 나중에 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그 행복감이 좀 남들보다 많고. 네, 근데 그게 네. 진짜 유리가 행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 반복 교육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가 하율이가 가장 행복하게 자라는 게 어머니 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행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빠가 스트레스를 저렇게 받아가면서 자존감이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아빠의 밑에서 자란 하율이가 얼마나 행복함을 가질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되니까 그 두 분의 소통이 하율이의 어떤 그 행복을 위해서 빨리 그게 급선무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게 설령 의견이 달라서 투닥투닥 거리더라도 그래도 계속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인정을 하고 물론 좀 힘들겠지만 미리미리 좀 말씀을 저 드리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내분. 상의를 좀 그래요. 하는 거 어때요? 아이 앞에서 싸우게 될까 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도 그렇게 노력해 볼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남편 머리카락 기르는 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뒤로 많이 갔네. 머리카락 아빠는 좀 잘랐으면 하지만 엄마는 지금 1년만 있으면은 그때 자르고 그 이후에 또 셋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보자. 1년 기다려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나 뭐 이런 시선이나 뭐 1년간 더 지속되거나 그렇게 될 건데 유리가 잘 참고 견디면은 저도 뭐 반대는 안 할 겁니다. 반대는 안 할 겁니다. 네. 엄마 아빠 싸우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게 정답이다, 얘. 우리 하율이 마지막으로 사람들한테 하율이가 하고 싶은 말. 생각하고 있어. 머리 길러 잡은 친구들 도와주세요. 진짜 남편분도 아내에게 혹은 하율이에게. 그동안 유리 잘 키워주고 바르게 키워서 많이 가르쳐주고 해서 고맙고 이제는 얘기 많이 들어줄 테니까 먼저 마음 열고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얘기 많이 들어줄 테니까 먼저 마음 열고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 처음 들었나 봐. 아내 내친 김에 더 올립시다. 얼마큼 사랑하는지도 얘기해요. 얼마큼 사랑하는지도 그래요. 얘기해요. 남편 자. 마이크 들고. 참 가족이 별거 아닌데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셨으면은 얼마나.
언니가 사랑한다. 두 분 다 너무 여린 분들이야. 그래서 서로 참은 거야. 서로 다칠까봐. 그래, 아닌데. 아이고. 너무 사랑해서 문제네. 자, 그러고 보니까. 맞아. 둘째는 언제부터 부단한 노력을 하실 거예요? 오늘 하율이 피곤할 거니까 이따가 맥주 한잔 하자. 멋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백가부터 고민인지 아닌지. 스스로 이제 저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고민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두 분이 의견 충돌로 계속 하율이가 혼란스러워지다 보면 나중에는 하율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맞아요. 법적으로 이게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이게. 법적인 얘기는 안녕하세요 안 나왔겠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만 아닌 이상 다양성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율이가 오늘 보니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충분히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총 200명 중에 불편한 시선. 자, 100표 넘어갔죠? 100표 넘어갔나요? 아, 60.